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이소담 자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주목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잭슨홀 이제 컨퍼런스가 주말에 열렸는데요. 좀 흐름 반영하면서 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외 선물 움직임 먼저 좀 점검해 볼까요? 예, 29일까지 열렸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피셔 부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가 좀 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연준에서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피셔 부의장이 여기에 관련해서 2%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이어갔던 것이 좀 주요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카니 영란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었고 내년 초 정도면은 영국도 금리에 대한 인상을 보이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FOMC 회의인 9월 17일부터 19일까지인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은요, 스탠리 연준 부의장이라든가 지금 로카트 애틀란타 총재도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날 발표됐던 주요 지표 중에 연준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바로메트로 잡고 있는 PC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예상치를 한 0.2%에서 0.1% 정도로 잡았는데 예상치에 부합된 정도 혹은 조금은 그 둔화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연준 의장들의 그 발언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일단 이제 9월 초가 되고 있는데요. 9월 초에는 매월 초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들인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과 그리고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지표들이 발표되기 전에는 조금 관망하는 흐름들이 지수 선물과 상품 선물에서의 흐름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중국 시장 흐름도 일단 다소 관망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중국 선물 차이나 에어공 지선물 흐름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일부 블루칩을 매입하면서 증시에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지난주 나왔던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완화 정책 같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올 만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좀 사라진 모습이긴 하지만은요.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하락세를 많이 보였던 에어공 지선물이 지금 많이 회복해서 시가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9,300선까지 움직였던 흐름인데 지금 4시 반 거의 종료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은 폭이 오늘 고점이 9,330, 저가가 8,967로 지금 폭이 한 50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40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흐름인데 보통 평소에 한 800포인트 정도 움직였던 것에 비하면 오늘 A50 지선물은 좀 굉장히 좀 폭이 좀 옅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요. 내일 있을 PMI 지표가 조금 흐름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경기 둔화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23일날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품 선물 흐름도 그렇고 특히 중국 시장의 흐름도 지금 23일날 있을 제조업 관리 지표와 함께 그 다음에 16일부터 17일까지 있을 FOMC 회의를 좀 지켜보면서 다소 지금 관망하는 관점을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요한 지표들이 많이 좀 예정이 돼 있어서 결과들 좀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가면서 조금 더 좀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좀 바닥론에 대해서도 오늘 주장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원유 선물 흐름도 점검해 볼까요? 예, 원유 선물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던 원유 재고 건수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감소를 하면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오히려 원유 재고 흐름에 따른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지금 원유에 대한 흐름은 수요 공급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주 선진국 G2의 수요의 둔화 우려감과 그 다음에 주요 산유국들은 지속적으로 공급 과잉 이슈가 조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원유 가격을 상승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건수 감소와 함께 중국에서의 지금 지준율 완화 플러스 금리 인하라는 경기 부양 정책이 먹혔다라고 본다면은요. 이번 주에는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감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많은 상승을 좀 나왔었던 흐름에 따라서 주 초반에 살짝 차익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지만요. 오늘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내일이라든가
수요일 날에 있을 이제 원유 재고 건수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오일은 이제 44.47 주요 가격 구간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10시 구간에 있을 이제 그 지표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유로와 오일이 그동안에 반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또 이제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의 그 이끄는 트렌드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은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보여진다면은 이제 유로는 오히려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로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일은 지금 위험자산 흐름으로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FOMC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그 흐름들 좀 보면서 이 그 상품 가격들의 그 성격에 따른 움직임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40달러 중반대까지 지금 올라섰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0% 넘게 원유 선물이 좀 반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엔화, 유로화 움직임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통화 약세 흐름, 좀 강세 흐름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로 강세도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점검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워낙에 또 많은 지표들이 예정이 돼 있어서 바로 이제 움직임의 이정표가 돼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좀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는지 전략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발표될 지표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제 10시 45분에 나올 지금 미국의 시카고 구매 관리 지표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54.7포인트가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약간 좀 개선돼서 54.9포인트 정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라스 연준은 지수도 지난달에 이제 마이너스 4.6보다는 좀 개선돼서 아직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은 마이너스 2.5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개선됐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의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다소 이제 주목해볼 만한 경제 지표인 이제 시카고 구매 관리 지표가 좀 늦은 시간에 발표가 되고 있어요. 10시 45분에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증시가 10시 반에 개장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포인트 잡아볼 때 한 11시 정도부터의 흐름을 매매를 잡아보시고 아무래도 내일부터 주요 지표들이 쭉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가속 관망하는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본격적인 매매는 이번 주에 있을 제조업 지표들과 그다음에 고용 지표들을 좀 확인하면서 흐름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2의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나올까, 조금 더 회복되는 움직임 나올까 예상치 대비해서 잘 점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